거로 배 씨는 지난 2017년 상주본 소유권은 4개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중부 서해안에는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70mm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엔 벼락이 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일부와 충남 지역은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KBS 제1라디오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KBS 1라디오.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번으로 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지금 1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오태훈의 시사본부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주요 정치권의 동향을 짚어보는 시간 정치 구말리가 있습니다. 오는 23일이 고 노회찬 의원의 추모 1주기가 됩니다. 지금 노회찬 재단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1주기 앞두고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정치 구말리에서 듣겠습니다. 노회찬 재단의 조승수 사무총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1년 됐네요. 네. 아이고 참 그날이 기억납니다. 참 충격 속에서 뉴스를 접했고 많은 분들께서 오열하셨고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조승수 사무총장은 어떻게 해서 사무총장까지 이 재단에서 맡게 되신 거예요? 어떤 인연이신 거예요? 예, 그 노회찬 의원님과 이제 이른바 제도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은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87년부터 같은 조직에 있었던 걸로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뵙게 된 거는 92년. 그러니까 제가 징역에 있거나 또 노회찬 의원님이 징역에 감옥소에 계셔서 서로 이제 이렇게 엇갈려 있다가 예. 92년 정도에 처음 뵙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도 정치권 바뀌긴 하지만 진보 정치를 준비를 하면서 올해 한 30년 가까이 그렇게 하다가 사실 그 황망한 작년에 일이 있고 나서 이런저런 논의 끝에 주변 분들이 주변 인간관계와 또 유족들과의 관계 등등 당신이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네. 얘기해 있어서 이것도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맡았습니다. 예, 지난해 저희 시사본부에 오셔서 그때 재단 출범을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말씀을 좀 들었고요. 이제 노회찬 1주기를 맞는 상황이 됐습니다. 추모 기간을 7월 15일 오늘부터 7월 28일 일요일까지 2주간으로 잡았어요. 네, 아시는 것처럼 작년 돌아가신 날짜가 7월 23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앞뒤로 저희가 여러 행사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2주기 동안 추모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행사들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부터 저희 홈페이지에 추모 기록관이라고 해서 네. 고인이 남기신 여러 자료들 약 저희가 4,000여 점이 되던데요. 이 부분을 일단 홈페이지에 디지털화해서 홈페이지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추모 학설제가 국회에서 열리는데요. 내일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여러 정당들이 함께 추모 학술제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내일 16일부터 28일까지는 전태일 기념관에서 네. 추모 미술전이 또 같이 열립니다. 모레는 오프닝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20일 날 오는 토요일에는 추모식이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있습니다. 이날은 묘비 제막식과 더불어서 또 간단한 추모식도 함께 진행될 텐데요. 이날 오후에는 이제 추모 문화 공연이 고대 인천 기념관에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는 노회찬상 수상식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노회찬 상 수상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받으시는지는 아직 공개 안 되고요. 네, 이건 독립적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해서 뭐 결정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내일 발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 정신을 담은 분에게 드리는 상이죠. 네, 17일 발표입니다. 예. 네. 이번 행사와 기획들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노회찬을 기억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참 다양한 분야의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노회찬 의원님을 그리워하는 학계에 계신 학자나 혹은 예술가 또 일반 시민들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저희 재단에서 기획한 행사도 있지만 이분들께서 직접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양한 영역에 계신 시민 모든 분들의 자신만의 방법으로 노회찬을 기억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번 행사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 뭐 누가 남긴 유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네. 노회찬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께서 십시일반 뭐 여러 가지 정성을 보태고 힘을 모으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뭐 발간하는 그리운 사람 노회찬이라는 추모집도 다 크라우드 펀딩 같은 형태로 조달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영역에서 보통은 이제 전기나 평전과는 달리 추모집은 출판 시장에서 크게 이렇게 인기가 없는 영역입니다. 네. 정식 출판도 물론 검토를 했지만 저희는 뭐 서가나 창고에 이렇게 꽂혀 있는 책으로 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네.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 본인들이 이제 직접 구매 의사를 밝히고 또 결제를 예약을 해주시기 때문에 후원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첫 시도로 굉장히 예측이 좀 어려워서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목표 금액의 224%, 그러니까 2배 이상 달성을 했고요. 예. 금액으로는 1,600만 원 가까이 저희가 달성을 해서 1,000여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뿌듯한 마음입니다. 예. 노회찬 재단 후원 회원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배우 정우성 씨가 평생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네, 저희 재단 후원자 관리 담당자께서 이렇게 그날 이제 체크를 하시는데 하시다가 이제 발견을 해서 상당히 이제 고액의 또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이제 남겨진 전화번호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우성 배우님이셨고요. 직접 받아요? 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그렇게 직접 남기시고 또 전화를 받으신 걸 보면 본인이 이 매니저나 다른 스태프들에게 맡겨서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하신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거 일하시는 분이 체크를 만약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은 이게 회자가 안 됐겠네요. 그래도 일반적인 평생회원 금액보다는 상당한 고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체크를 어떤 식으로든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후원 회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오늘 오전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약 5,400명. 저희가 최근에 이제 2주기 추모 행사 등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언론에 이렇게 출연을 하고 해서 최근 한 5일 사이에 한 600여 명이 가입을 해주셔서 지난번에 재단 출범하실 때 제가 말씀 나눌 때는 해 가기 전에 한 10,000명 넘기겠다고 하셨는데 절반밖에 안 됐어요?
예, 사실 아직은 저희가 목표한 바대로 하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고요. 예. 이번 일주기 행사를 계기로 저희가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예. 재단 상황은 어때요 지금? 사실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장기적으로는 뭐 정치학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네. 저희 사무실이 뭐 한 15평 굉장히 협소합니다. 교육 공간도 없고 아이고, 예, 예. 어떤 회의하러 한 2팀이 오면 이 공간이 없어서 제 조그만 방도 같이 이제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마침 이제 또 월세 부담도 크고 해서 저희가 예. 전세로 옮기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요. 조금 준비한 저희 이 전세 금액이 좀 부족해서 예. 조금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청취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김사연님께서 모란공원에서 열리는 추모제 시간은 몇 시인가요?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추모제와 묘비 제막식이 7월 20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문화공연은 고려대 인천기념관에서 오후 4시 반부터 시작된다는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재단 조승수 사무총장과 함께 정치구말리하고 있는데요. 당 이야기, 정의당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퇴임 기자회견에서 노회찬 의원의 6411 정신을 되새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411 정신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은 사실은 뭐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이 불평등과 격차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6411 버스로 대변되는 정말 한국 사회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고 네. 그것이 바로 6411을 노회찬 대표님께서 호명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진보 정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 6411이 그러니까 새벽 첫차 버스. 네, 그렇습니다. 빌딩에 청소 나가시는 예. 우리 청소 여성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상계동 진다는 버스인가요? 원래는 그 지역의 6411을 호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이 6411은 서울 곳곳에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시점에서 좀 정치권에서 기억해야 할 노무현 정신은 뭐라고 말씀하실지가 참 궁금해요. 요즘에 워낙 정치가 좀 노회찬 정신은 무엇일지 참 궁금합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정치라든지 법이라든지 제도 같은 것은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또 항상 정치는 또 이 사람들의 희망을 주기보다는 막말이라든지 예. 혐오를 또 주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정치 혐오는 저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누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또 이 사회를 제대로 바꾸려면 결국은 정치가 그걸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노회찬 의원님이 추구하셨던 노회찬 정신의 첫 번째는 휴머니즘이다. 인간애다. 네. 사람에 대한 사랑, 또 특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애정.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른바 요즘 우리 국회에도 굉장히 막말 정치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품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회찬 의원님은 그 이른바 사이다 발언 이런 것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말씀 자체가 굉장히 풍자적이고 해학적이고 또 비속어라든지 막말을 하시지 않는 우리 정치의 품격을 한 단계 은으로 승화시켜 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네요. 예,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의 다양한 이야기들 또 거기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지금 상황이 이랬어라는 것들을 참 많이 말씀해 주신 정치인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노회찬 의원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이제 의원직 박탈까지 당했던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노회찬 의원은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면서요? 네, 임기를 시작하신 지 이제 불과 1년도 채지 않아서 2013년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이제 의원직을 박탈당하셨는데요. 사실 그때 굉장히 억울한 판결이었죠. 그때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칼을 든 강도를 보고 강도야라고 소리를 쳤는데 경찰이 강도는 잡지 않고 소리친 사람만 소란죄로 잡아간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만큼 굉장히 노회찬 의원님에게도 억울한 사건일 뿐더러 한국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오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황교안 대표 변호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정점식 의원이 이 사건을 또다시 거론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지난주 7월 8일 월요일 날 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삼성 엑스파일과 황교안 대표의 관련성 얘기들이 여야에 공방을 하다가 예.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께서 노회찬 의원은 삼성 엑스파일 뜻각 검사들의 명단을 발표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건 명백히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었죠. 예. 말하자면 노회찬 의원님은 명예훼손죄로도 사실 이제 고소가 되시긴 했지만 그 부분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예. 결국 문제가 되었던 법은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인데 사실 이 통신비밀보호법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 보도자료를 출력을 해서 기자들에게 돌리면 그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면 이것은 유죄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한 것이거든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종이로 뿌리면 죄가 안 되고 면책이 되고 그것을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면 죄가 된다. 네, 2013년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 3,200만 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는데요. 예. 말하자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를 정한 것은 굉장히 오래전 수십 년 전의 기준인데 그때는 SNS 혹은 온라인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것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이었던 것이죠. 네. 네, 그런 낡은 법으로 그런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또 정치인으로 활동도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네, 현직은 아니셨지만 또 수많은 강연, 또 시민들 만나고 또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곳에 가서 함께 하시고 국회에 있느냐 안 있냐가 노회찬 의원님의 어떤 실천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권영길, 강기갑으로 대표되는 진보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랫동안은 지금도 그렇고요. 노회찬, 심상정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 진보 정치인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의 내년 총선을 이끌 새 당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일정이 노회찬 의원 묘역 참배였어요. 네, 어제 오전 9시에 마석 모란 공원에 묘역에 참배하러 오셨고요. 저도 그 자리에서 같이 인사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심지어 많은 분들이 노회찬, 심상정 두 분이 부부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예. 아주 특별한 관계이셨죠. 또 묘소 앞에서 노회님께 당선 소식과 더불어 그런 소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2303님께서 정말 보고 싶은 얼굴 중 한 분이 노회찬 의원이네요. 하회탈처럼 웃으시던 인자한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리운 노회찬 의원님 보고 싶어요.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이제는 범여권이 아니라면서 연일 독자 노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재단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예, 전 의원으로서. 네, 진보의 존재 이유는 또 진보 그 자체의 독자적인 영역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연대하고 같이 손을 잡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영역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노회찬 의원께서 활동을 하셨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펼치셨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지금 국회에 여러 현안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 문제라든지 또 지금 계속 몇 달째 공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정치개혁 문제. 사실 이 정치개혁과 관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라면
정말 악마에게 영혼을 팔 수 있다 이런 표현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인 분야인데요. 아직도 역시 성과가 나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하고 노예님 계셨더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가시고 난 길을 추억하고 많은 분들께서 함께 기억하자며 지금 재단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일주일가 다 됐는데 고 노회찬 의원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어떨까요? 네, 아직은 참 이런 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예. 대신 노회님이 안 계시는 오늘 많은 분들이 노회님의 부재를 그리워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또 스스로를 마음을 다잡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그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노회찬 의원을 그리워하고 기억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노회찬 재단이 이렇게 나름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런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이 노회찬 재단답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오는 7월 23일이 노회찬 전 의원의 일주기입니다. 노회찬 재단의 조승수 사무총장과 함께 추모 일주기 돌아보는 시간 정치 구말리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6월 임시국회 남은 일정을 논의했지만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싼 이견으로